이분의 응용인데요. 경제 모형이 최적화 문제로 구성되고 최적화 문제의 해법은 미분이다 돼 있어요. 그죠? 제가 여러분이 용돈을 30만 원 받아서 어디에 용돈을 쓰는 게 가장 적합하냐, 그것이 바로 최적화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알아서 차비나 밥값이나 옷값이나 뭐 데이트 비용 잘 알아서 쓰죠. 그게 최적화다. 내가 알아서 예산을 잘 쓰는 거죠. 그죠? 경제학의 목표는 뭐냐? 우리 경제학 원론에 배우는 건데, 경제학의 목표 딱 두 가지입니다. 공정성과 효율성이다. 2020년 올해 우리나라 예산은 한 520조쯤 돼요. 그죠? 500조가 넘는다.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공정하게 배분하느냐,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배분하느냐, 그 두 가지가 우리 바로 경제학의 목표다. 알겠죠?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국가에서 국가가 하는 경제 정책은 두 가지예요.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 내가 방송에 나가서 누누이 얘기하죠. 금융 정책은 국가가 이자율을 낮추어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몇 프로? 0.75%. 미국의 기준금리가 몇 프로? 0%. 꼭 외워두십시오. 아주 중요하다. 또 요즘 양적 완화라고 용어도 많이 쓰죠. 양적 완화가 뭐죠? 양적 완화는 퀀터티브 이징 이렇게 되어 있어 달러를 시중에 베푸는 걸 말합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게 달러를 주는 거예요. 대신에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 미국의 국채나 회사채 같은 것을 중앙은행에 주고 돈을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일반 국민에게, 미국은 지금 코로나 사태로 1,000달러씩 주죠. 모든 국민에게. 미국의 오늘 3월 며칠이죠? 3월 28일 현재 기준으로 미국의 코로나 환자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그죠? 8만 명 정도. 전 세계는 지금 현재 50만 명이 나왔다. 아유, 못되네. 방송에서 내가 얘기한 같이 미국의 인구는 3억 2천인데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이 10%나 되니까 미국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최적화 문제는 응용한 사례다. 한계 개념. 지난번에 내가 한계의 개념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죠? 크리스피 도너츠나 맥도날드의 감자나 햄버거를 먹을 때의 한계다. 내가 마지막으로 먹는 그것이 바로 우리는 한계라고 보면 되겠다. 마지막 한 단위. 식당에 가면 항상 밥을 한 공기 하고 모자라서 한 공기 더 달라 그래요. 그죠? 남학생들은 밥이 한 공기로 모자라죠. 그러면 한 공기 더 먹는다. 근데 그것이 한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죠? 탄력성이다. 야,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에 변화하게 되면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것.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밥을 하루에 3끼 먹는다. 어떤 사람은 2끼만 먹죠. 밥이 이제 식당이 한 5,000원 정도. 우리 학생 식당은 3,500원이죠. 돼지고기 덮밥 한번 먹어봤어요. 그죠? 뭐 먹을만 했습니다. 그죠? 근데 돼지고기 덮밥이 갑자기 3,500원인데 1,000원에 해줬다. 그렇다고 해서 하루에 5끼, 10끼는 못 먹죠. 근데 그게 비탄력적이라는 거예요. 생필품. 이건 가격이 내려갔다고 해서 소비를 많이 할 수가 없어요. 밥을 10끼 먹으면 죽죠. 그게 탄력성이 낮다는 거예요. 가격이 많이 변해도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변하지 않는 것. 그건 비탄력적이다. 밥은 3끼 딱 먹고 이제 있지. 4끼 정도 먹을 수 있겠지만 10끼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탄력적이다. 생필품은 비탄력적인 거예요.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갑자기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가 없는 거다. 다이아몬드, 내가 이제 받은 적이 금이에요. 근데 작년에 20만 원 주고 샀어, 한 돈에. 여러분들 한 돈은 4g입니다. 4g. 알고 계세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한 돈이 5만 원이야. 한 돈이 아니라 0.5, 0.1g.
사람이 한도는 4g이니까 20만 원이니까 너무 비싸서 요즘 돌반지를 못 해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금원방에서 1g짜리 반지를 만들었어요. 그죠? 일반 1g. 이제 돌잔치 가면 꼭 반지를 선물해줘라 이런 취지로. 애기들이 이제 돌반지 하나 이제 1g 해주면 5만 원인 거예요. 그죠?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일반 반지 값이 올라왔어요. 25만 원 정도. 한 20% 오른 거죠. 20% 올랐다. 그게 탄력성이다. 그죠? 자, 한계의 개념이다. 한계는 도함수다. 이거 도함수. 좀 미분한 거예요. 그죠? 한 단위. 그죠? 한계 비용은 비용 함수의 도함수다. 그죠? 비용 함수, 종속 변수다. 생산자의 재화의 생산했던 금액이 바로 비용이다. 우리가 식당에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식당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식당에서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죠? 비용이 들어간다.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뭐죠? 고정비, 임대료. 한 달에 50만 원 낸다. 매달 50만 원 나가는 거예요. 내가 식당에서 밥을 팔거나 안 팔거나 우리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사태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손님이 있거나 없거나 임대료는 나가야 돼요. 그죠? 매월 50만 원. 전기세 매월 나가. 그죠? 이건 생산 안 해도 계속 나가는 거죠. 이제 독립 변수는 뭐냐? 내가 밥을 한 그릇 팔았다. 그죠? 그러면 밥을 한 그릇 팔면 당연히 한 그릇 팔고 두 그릇 팔고 이러면 계속 생산비가 들어가겠죠. 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비용은 그죠? 재화의 생산했던 비용은 X가 재화의 생산량이다.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비용이 늘어난다. 그죠? 그래서 MC다. 그죠? 그래서 C를 미분하면 C 함수를 미분한 거예요. 그죠? X를 미분한 거다. 그래서 한계 비용이다. 마지널 코스트의 MC라는 뜻이 마지널 코스트다. 마지널이라고 하는 게 한 단위, 한계 이런 뜻입니다. 마지널 코스트다. 증권회사나 금융기관에서도 마진콜이라고 불러요. 그죠? 마지막 한 단위, 추가적인 비용. 보통 이제 재무학에서 많이 나오죠. 우리가 마진콜. 우리가 보통 주식은 내가 맡긴 금액에 2.5배를 살 수 있고 선물은 한 6배까지 살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100만 원을 걸어 놓고 600만 원까지 선물을 살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거기 만약에 10%가 내렸다. 그죠? 그러면 60%가 내려간 거잖아요. 60%가. 근데 20%가 내렸다. 그럼 120만 원이 나가니까 내가 한 100만 원밖에 안 걸었는데 그러면 은행에서 마진콜이라고 옵니다. 너는 100만 원 걸었는데 네가 600만 원치 샀다. 근데 그 주식이 20% 내렸다. 그래서 너는 빨리 반대 매매를 나가기 전에 갚아라. 마진콜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용어죠. 비용 함수의 도함수다. 비용 함수를 C'(x) 하게 되면 그렇다. 재화의 생산량을 한 단위 늘릴 때 추가로 필요한 비용이다. 비용 함수. 그죠? 한 단위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IC는 increase cost네. 그죠? 그래서 x 플러스 1은 원래 x가 있었는데 한 단위 x 플러스 1이죠. 그러니까 2에서 한 개를 빼면 2이 남는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비용 함수가 10x예요. 한 개 생산하면 10, 두 개 생산하면 20. 그죠? 그렇다. 그래서 이제 한 개 비용을 구하면 10이다. 이거는 한 개 비용이 똑같아요. 그죠? 10x니까 한 개나 두 개나. 그죠? 비용 함수가 1차적이고 아주 일반적이지 않다 그랬어요. 그죠? 이거는 이제 100이 있다. 100입니다.
한 개 생산하면 100 플러스 10이고, 두 개 생산하면 100 플러스 10 곱하기 이제 2니까 4가 나오겠네. 그죠? 나온다. 정분의 비용. 생산량이 0일 때도 고정 비용이 나가죠. 아까 얘기했던 전기세. 또 종업원이 한 명 있다. 종업원은 식당이나 손님이 있거나 없거나 무조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업이 어려우면 고용자들을 해고하는 거죠. 고정 비용이 나가니까. 만약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무도 출근 안 하죠. 미국에서는 지금 한 달, 두 달째.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내가 얘한테 돈을 줄 필요가 없다. 일도 안 하는데, 집에 있는데. 이제 전기세라든지 고정 임대료는 내가 없앨 수 없지만, 사람은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정 비용이고. 그래서 한 개 생산하게 되면 100 플러스 10에 10이고 110이 되겠고. 그죠? 한 개의 정보 비용은 10이고. 두 개를 생산하게 되면 두 개가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니까 140이 됩니다. 그래서 정분 비용은 30이다. 한 개 비용과 정분 비용 간의 차이는 생산의 변화폭을 작게 하면 줄어든다. 됐어요. 총 비용 중에 고정 비용, 그러니까 임대료, 그 다음에 급여, 고정된 비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생산 안 해도 무조건 나가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걸 고정 비용이라고 하고, 생산이 늘어날수록 내가 통닭집을 했다. 그 통닭을 한 마리 튀기고 두 마리 튀기면 통닭을 사와야 되고, 또 육구 치킨인가 그는 뭐 60마리만 튀기죠. 육구 치킨 맞죠? 육구 치킨 60마리만 튀긴다. 60마리 튀기면 또 기름도 바꿔야 돼. 이제 그걸 가변 비용이라고 한다. 그죠? 평균 비용은 뭐냐? 에브리지 코스트입니다. X가 생산량이니까 X 생산량분의 C의 X의 총 생산량을 나눈 것이 평균 비용이다. 그죠? 그래서 평균 비용을 미분하게 되면 AC 프라임이 되고, MC 한 개 비용과 평균 비용이 똑같다 그러면 기울기가 0이다. 그죠? 한 개 비용이 요 평균 비용보다 더 위에 있다, 더 크다. 이건 뭐 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그죠? 이런 거는 보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간다. 이러면 이제 뒤에 가서 그래프를 보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10x니까 미분하게 되면 10이에요. 그죠? 그래서 한 개 비용과 평균 비용이 똑같다 그랬어요. 그죠?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랬죠. 한 개를 생산하나 두 개를 생산하나 똑같은 거 잘 없다. 그죠? 요거는 1 플러스 10x다. 그죠? 그래서 한 개 비용 이제 요거는 10이고, 그죠? 한 개 비용은 10이다. 미분을 하게 되면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총 한 개 비용은 x분의 총 비용이니까 x를 나누니까 여기에 이제 x를 나누게 되면 그렇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 보세요. 여기다가 x를 나눈 거야. 그러면 x분의 1이 남겠고 10이 나오는 거죠. x분의 1 플러스 10이다. 그죠? 100 플러스 10의 x의 제곱이다. 이건 100은 고정비용. 아까 내가 얘기했어요. 임대료 고정되어 있다. 그 다음에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이렇게 증가하게 됐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한번 미분하게 되면 20x죠. 20x다. 한 개 비용이다. 평균 비용은 여기서 x를 나눈 거죠. x를 나눈 거다. 그러면 100x분의 100. 그 다음에 x분의 xx 줄여지니까 10x가 남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한 개 비용은 요거다. 탄력성은 이제 앞에서 얘기했어요. 내가. 그죠?
가격이 변화할 때 공급량이나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죠? A는 종속 변수고 B가 독립 변수다. 됐어요. 그죠? 이제 아까 얘기한 같이 가격이 변화할 때 내가 밥을 얼마나 먹느냐. 가격이 내린다고 그래도 밥은 내가 3끼 이상 못 먹는다 그랬어요. 그죠? 가격의 탄력성이 낮다. 그래서 생필품, 필수품은 가격에 대한 탄력성이 낮다. 다이아몬드, 한돈 이거 만약에 20만 원인데 만 원에 준다. 이러면 전부 다 금을 사겠죠. 금값이 20분 일 됐다. 사치품은 당장 필요는 없지만 장식용이죠. 그렇다. 선형 수요 함수다. 이렇게 보면 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전혀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죠? 수식을 보면 우리가 다 알 수 있다. 그죠? 수요 함수 Q. Q가 이제 퀀터티브예요. 그죠? 수량 A-BP다. 그죠? 그다음에 모든 점에서 일정하게 기울기는 -B다. -B고 각 점마다 값이 다르다. 그죠? 수요의 탄력성이다. 원래 P분의 델타 P 이 뜻이에요. 탄력성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돼. 그죠? P분의 dP Q분의 dQ 이 뜻입니다. 그죠? 이제 가까운 것끼리 묶고 먼 것끼리 묶고 그죠? 원래 P분의 델타 P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다. 그죠? 여기에서 A-BP다 돼 있어요. 그죠? P다. P에 대해서 미분한다. A-BP 요거는 아까 이제 기울기 -P고 요 -P 그죠? 기울기 그 다음에 요 Q가 요거죠. A-BP다. 여기 대입을 했다. 그죠? 그 다음에 Q는 A-BP다. 이제 이거를 문자로 보니까 어려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숫자를 대입하게 되면 훨씬 쉽습니다. 그죠? 이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요거는 탄력성이 0이고 탄력성이 -1이고 이렇게 탄력성을 구했다. 그죠? 꼭 책을 구해서 여러분들이 좀 읽어야지 좀 이해가 좀 잘 가고 공부를 하기 쉽겠죠. 자, in A-B의 in P의 형태를 가진다. 그죠? 이제 양변을 P로 미분을 하자. 돼 있어요. 그죠? 자, 화의 수료량과 가격, 자연롭값을 기하고 가격 탄력성을 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구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뭐 이런 거는 내가 시험에 내지도 않고 그냥 읽어보시기만 하면 되겠다. 그죠? 이것도 뭐 A와 B의 변화율에 대한 건데 뭐 복잡하기만 하지 아까 봤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다. 기업의 매출액 내가 장사를 한다. 내가 통닭집을 한다. 뭐 수입은 닭고기 치킨이 지금 2만 원이죠. 2만 원 곱하기 10마리. 그죠? 그만 20만 원인 거예요. 그죠? 나의 수입이나 매출액은 가격 곱하기 P 곱하기 Q예요. 그죠? 다. 그 수입에 대한 변화율, 가격의 변화율 더하기 판매량의 변화율. 그죠? 가격이 1% 올라가면 수요가 줄어든다. 2%. 그러면 손해죠.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도 관련이 있다 돼 있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양적 완화나 한국은행이 하는 이 양적 완화나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제 여기서 M이라고 하는 것은 머니예요. 머니터리 통화량이다. 그다음 P는 물가의 수준이다. 그죠? 우리가 지금 밥 먹고 지하철 타고 다니는 물가다. 프라이스고. 그다음에 Y는 일드예요. 생산량, 일드. 그래서 경제 내 총생산량 GDP 그게 Y다. MV는 P의 Y다. 경제 내의 화폐의 통화량 M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경제 내 총생산 GDP. 총생산과 물가를 곱한 거하고 화폐의 수량 통화량하고 이건 이제 속도다. 속도의 정의는 화폐의 유통이다. 유통 속도를 말한다. velocity예요. 속도. 그러면 MV 이건 P와 외워두세요. 여러분들이 M이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M이 밑으로 가면 된다. 통화량 분의 물가 곱하기 생산액이다. 그죠? 이제 이것도 미분했다. 유통 속도를 상수라고 한다. 됐어요. 그죠? 미분량과 dy와 델타 y의 변화다. 그죠? 직선의 기울기. 그죠? d 델타 x가 매우 작다면 dy나 델타 y는 같고 x가 0으로 수렴하면 dy가 성립한다. 델타 y가 성립한다는 거죠. 그죠? 델타 x나 dx나 같다 보시면 되겠어요. 함수 1을 대입하면 1이고 1.01을 대입하게 되면 1.01 제곱이다. 그죠? 그러면 101 곱하기 101 하면 1020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나온다. 델타 y다. 자, x가 제로가 1이고 델타 x가 1일 때 dy 1 플러스 1 이것도 여기 4 빼기 1이 되니까 3이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dy는 2 곱하기 1이다. 2다. 그죠? 미분량 dy도 자, 이제 이계도 함수 보면 양변을 x로 dx로 나눈 경우 그다음에 한 번 더 미분을 한 게 이계도 함수라고 그랬어요. 그죠? 한 번 더 미분했다. 자, 한계 비용, 고전 비용, 가변 비용 잘 알아둬야 되겠어요. 그죠? 한계다. 한계 비용과 평균 비용 관계도 도함수다. 돼 있어요. 그죠? 아이고, 이거 진짜 이제 점점 어려워지죠.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중간고사 문제는 내가 연습 문제에 있는 그 범위 내에서 문제를 내겠어요. 그죠? 뭐 똑같이 내든지 아니면 조금 바꿔서 내든지 여러분이 문제만 풀 줄 알면 충분하고 연습 문제의 범위를 전혀 벗어나지 않겠다. 답안지도 다 있으니까 꼭 보시고 책이 없는 사람은 중고를 사도 좋고 일판을 봐도 좋고 좀 빌려도 좋죠. 도서관에서. 그래서 책을 좀 읽어보면서 예습을 좀 해가지고 와서 같이 하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온라인으로만 만나니까 예습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고 또 질문도 못 받고 이런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죠? 수학을 이제 당연히 이제 칠판에 좀 쓰면서 이제 좀 풀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산수를 해야 되니까 좀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책 한번 읽어보고 또 연습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하면 좋습니다. 책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책을 꼭 읽어보면서 같이 좀 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답답한데 내가 오늘 동네에서 자전거를 한번 타봤어요. 따릉이를.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죠? 자전거를 타니까 기분도 상쾌하고 기분도 좋다. 여러분도 산책을 하거나 뭐 따릉이 1,000원이더라고요. 1시간에. 그죠? 따릉이를 빌려서 1시간 정도 타는 것도 좋다. 그죠? 재밌게 정일급고 명랑하게 사십시오. 명랑하게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옛날에 일본어를 좀 배웠는데 뭐 호가로카나 이렇게 해도 세이가츠 즐거운 생활, 그죠? 명랑하게 좀 살자. 그죠? 오늘도 여러분 수고하셨고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